친정 땅이 네 거야? 시집 왔으면 다 이 집 거지. 싫으면 이혼해. 시어머니가 제 뺨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한 말입니다. 마치 벌레 보듯이요. 시집 온 지 5년, 이 집에서 저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했죠. 시어머니는 툭하면 간이 왜 이래? 네 엄마가 요리를 안 가르쳤냐? 라며 핀잔을 줬고요. 시누이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가 언니 아니었으면 훨씬 좋은 집안 며느리 얻었을 텐데. 친정이 그 모양이니까 맨날 끌려다니는 거야. 이런 말을 들어도 꾹 참았습니다. 언젠간 인정받겠지. 그렇게 5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밥은 먹었냐, 힘들지 않냐, 온갖 관심을 쏟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 친정 땅이 역세권으로 묶이면서 3억에서 20억으로 뛰었더라고요. 그제야 이유를 알았죠. 처음엔 빙빙 돌려서 말했습니다. 너네 친정이 가진 땅, 이제 돈 좀 되겠네? 우리 가족 아니냐,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러더니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그 땅 담보로 좀 쓰자. 회사 급한 불만 끄면 돼. 저는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그 난리통의 옆에 있던 남편은요? 저와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남편에게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매일 늦게 들어오고 시댁과 몰래 통화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몰래 남편 서재를 확인했습니다. 서류 뭉치가 나왔는데 거기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전 그런 서류 본 적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 서류를 천천히 읽어내려가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실화 보따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서진의 눈이 알람보다 먼저 떠졌습니다. 오늘은 시할아버지 기일입니다. 이불 속에서 잠깐 천장을 바라보던 서진은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시댁 부엌은 아직 어둑어둑했습니다. 형광등을 켜자 차가운 불빛이 조리대 위를 비쳤습니다. 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빼곡히 들어찬 식재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 부칠 재료, 갈비찜용 고기, 나물 5종류, 생선 3마리. 이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제사 때마다 이 부엌에 서서 상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힘들었고 지금은 익숙해져서 더 힘들었습니다. 익숙하다는 건 당연하다는 뜻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서진은 도마 위에 호박을 올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썰고 다듬고 반죽하고 부치고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기름 튀는 소리가 고요한 부엌을 채웠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옷바람으로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서진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조리대 위를 훑어보았습니다. 전이 쌓인 접시, 반쯤 썰린 재료들,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생선. 시어머니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것밖에 못했어? 손님들 11시에 오신다며. 서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네, 서두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커피를 타며 투덜거렸습니다. 네 친정은 반찬 하나 안 보내냐? 제사인데. 다른 집 며느리들은 친정에서 음식 싸와서 거들어주던데.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해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칼질을 조금 더 빠르게 할 뿐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아가 머리를 부스스하게 한 채로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서진보다 2살 어린 신우이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물을 따랐습니다. 언니, 아침부터 고생이네. 말은 그랬지만 도와주겠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수아는 물컵을 들고 조리대에 기대섰습니다. 근데 언니 친정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우리 집안에 도움 될 건 없고. 서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애써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친정 사정이 좀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수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할아버지 제사인데 과일 박스 하나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체면이 있지.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서진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5년 동안 배웠으니까요. 그저 묵묵히 전을 뒤집었습니다. 점심 무렵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진은 쉴 틈 없이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렸습니다. 어른들께 인사하고 아이들 밥을 챙기고 빈 그릇을 치우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남편은 친척들과 거실에서 웃고 떠들며 술을 마셨습니다. 서진이 지나갈 때 눈이 마주쳤지만 남편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보, 숭늉 좀 더 가져다 줘. 남편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숭늉을 데우는 동안 등 뒤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좀 친정 복이 없어서 그렇지 부지런하기는 해요. 친척 어른이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예쁘장하고 착해 보이네. 착하기야 하죠. 근데 뭐 집안이 집안이니. 서진의 손이 주전자를 잡은 채로 멈췄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감정을 눌러 삼켰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숭늉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건 저녁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서진은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등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끝은 불어 있었고 발바닥은 콕콕 쑤셨습니다. 남편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잠깐 기대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나 먼저 들어가서 잘게. 피곤하다. 그 말만 남기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세미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건 자정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와인을 꺼냈습니다. 라벨에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의 유명 와이너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와인이었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진한 루비색 액체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크향과 체리향이 어우러진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서진은 잔을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언제까지 참겠다는 것인지 서진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만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서진은 와인잔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서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서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로 통화하면 할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았습니다. 대신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내일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달은 강남 어딘가에 있을 할머니의 집에서도 똑같이 보이겠죠. 서진은 그 생각을 하며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날 밤 서진의 꿈에는 넓은 정원이 있는 집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웃고 계셨습니다. 그 집 대문에는 커다란 금색 명판이 걸려 있었는데 꿈에서 깨어난 서진은 그 글씨를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제사가 지나고 일주일 뒤 시아버지의 생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 친정 흉이나 보면서 인색하게 굴더니 이런 자리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진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높은 천장,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 익숙한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시댁 식구들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요.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여기 스테이크가 유명하다더라. 와인도 시키자. 소믈리에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조끼에 깔끔한 셔츠를 입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가 와인 리스트를 내밀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와인이 있습니다. 2015년산 보르도 그랑 크리입니다. 올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주시오. 소믈리에가 와인을 가져와 코르크를 열었습니다. 시음용 와인을 시아버지의 잔에 따르려는 순간 서진이 무심코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요. 모든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빈티지는 보관 상태가 중요한데 혹시 셀러 온도를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15년 보르도는 타닌이 강해서 온도가 조금만 높아도 맛이 달라지거든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누이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서진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도 의아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믈리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손님 중 한 명으로 여겼던 서진을 다시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희 셀러는 14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님께서 와인의 조예가 깊으시군요. 서진은 그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른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하지만 소믈리에는 여전히 서진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와인을 알아? 어디서 들은 거 잘난 척하는 거지.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컵을 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심해야 했는데 괜한 말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댁 식구들은 근처 백화점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 핸드백을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서진은 슬쩍 뒤처져서 따로 걸었습니다. 백화점 입구에서 직원이 서진을 알아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VIP 라운지로 안내해 드릴까요? 서진은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할게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서둘러 시댁 식구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핸드백 매장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동안 서진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하지만 수수한 옷차림,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늘 한 발짝 뒤에 서 있는 모습, 이게 지금의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VIP 라운지의 문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저 안에는 서진이 아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숨기고 있는 세계가요. 집에 돌아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서진은 방에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서진이 무슨 일 있어?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저 괜찮아요. 회사 일도 잘 되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외할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긴. 내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 시댁에서 또 무슨 일 있었지? 서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오늘 시아버님 생신이라 외식했는데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외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듣거라. 우리 서진이 말만 하면 할머니가 당장 나서마. 윤순자 부동산 직원들 다 대기시켜 놓을게. 내가 원하면 언제든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어. 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알아요, 할머니. 근데 아직은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외할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기다릴게. 하지만 기억해라. 내 뒤에는 항상 할머니가 있어. 강남 빌딩 7채가 널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 서진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잊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한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외할머니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윤순자. 강남과 서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댁집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범한 주택가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다른 풍경이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 높은 천장,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품.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돌아가야 할 때가 올까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이 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변할 수도 있다고, 시댁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아직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레스토랑에서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와인에 대해 아는 척했을 때 시어머니의 비웃음, 백화점에서 VIP 라운지를 피해 걸었던 자신의 모습, 이렇게까지 숨기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는 날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다고, 내일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서진은 부엌에서 나와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일찍 끝났네요. 남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이 물잔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일이 좀 그래. 서진은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이렇게 지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얘기해봐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큰 거래처를 잃었어. 10년 넘게 거래하던 데였는데 갑자기 계약을 끊었대.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조업체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나름 안정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주요 거래처를 잃었다니. 갑자기 왜요? 경쟁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나 봐. 단가를 낮추고 납기도 맞춰준다고 했대. 우리 회사는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다른 거래처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 그 거래처가 우리 매출의 60%였거든.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도 걱정이야. 서진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안쓰러웠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라.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맞았습니다. 시댁 거실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시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이 자리에 앉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는 들었지?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회사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힐끗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며느리 친정에서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직접 듣고 나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친정에 땅이 있다며. 그거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으면 안 되겠냐고. 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친정 땅이라니. 시댁 식구들은 서진의 친정이 가난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땅 한 조각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그 땅의 진짜 가치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님, 친정 형편을 아시잖아요. 그 땅은 외할머니 명의고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외할머니? 그 할머니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손녀가 시집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서진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탁자를 탁 쳤습니다. 어렵긴 뭐가 어려워. 이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와서 한 게 뭔데? 친정에서 반찬 한 번 보낸 적 있어? 명절에 과일 박스 하나 온 적 있냐고. 그러면서 이럴 때 도와줄 생각도 안 해? 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은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서진아.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혹시 친정에 땅이나 있으면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
급한 불만 끄면 되거든. 서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마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결국 시어머니와 같은 요구였습니다. 여보, 친정 형편 아는데 왜 그래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잖아. 우리 부부잖아. 그 순간 서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부. 남편은 부부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편이 보여주는 모습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시댁의 대변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매정해? 내 가족이 힘들다는데. 남편이 처음으로 서진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분노가 읽혔습니다. 그 분노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갈게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딜 가? 얘기 안 끝났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걸으면서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참고 견디며 이 가족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은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공짜 가정부, 친정에서 뜯어낼 것이 있는 존재. 그게 전부였던 걸까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노에 찬 눈. 자신보다 시댁을 선택한 그 모습. 서진은 처음으로 이 결혼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시적으로 흥분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진은 불을 켜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핸드폰 화면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외할머니에게 전화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혼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이 깜빡였습니다. 서진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남편은 서진에게 말이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출근해 있었고 밤에는 늦게 들어와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서진은 먼저 말을 걸어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응. 오늘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냥 좀 바빠서.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가슴이 답답했지만 먼저 사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의 핸드폰에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점심에 집으로 와라. 할 얘기 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님. 다음 날 정오, 서진은 시댁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깊은 숨을 한 번 쉬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대충 예상이 갔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기 전까지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없었습니다. 서진을 따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짓으로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시누이는 팔짱을 끼고 서진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얘기 생각해봤냐? 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눈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마음대로 못해? 네 외할머니한테 부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손녀가 시집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할머니께 그런 부탁은 드릴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서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네가 시집와서 한 게 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야, 5년. 그동안 친정에서 뭘 해줬어? 명절에 과일 박스 하나 온 적 있냐? 제사 때 반찬 한 번 보낸 적 있어?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 떨림을 감추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운 건 아시잖아요. 어렵긴 뭐가 어려워. 땅이 있으면서.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 친정 땅이라도 팔면 되잖아. 어차피 시골 땅이라며? 그 정도는 해야 시집살이 제대로 하는 거 아니야? 서진은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누이의 눈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보다 2살 어린 수아는 시집간 뒤로 남편 사업이 실패해서 늘 빚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더 올케에게 돈을 뜯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 씨,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수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정할 일이 아니래. 그럼 뭘 결정할 수 있는데?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는 게 전부잖아. 서진의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감정을 눌렀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그게 뭔데? 네 친정에서 한 푼도 안 갖고 시집와서 우리 집안 재산만 축내고 있으면서. 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요구한 것은 서진이 다 맞춰주었습니다. 예물도 예단도 신혼집 비용도. 물론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시댁은 몰랐지만요. 어머님,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선? 이게 최선이야? 시아버지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며느리라는 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서진도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친정 땅은 외할머니 소유고 저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진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분노와 멸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이혼해. 서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라고. 돈도 못 가져오고 도움도 안 되고. 네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뭐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혼. 시어머니가 이혼을 입에 담았습니다. 5년 동안 온갖 구박을 참아가며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이혼 통보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남편을 보자마자 희망이 생겼습니다. 남편이라면
남편이라면 자신의 편을 들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서진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거실 상황을 훑어보더니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네 마누라한테 도움 좀 달라고 했더니 못하겠대. 친정 땅 담보도 못 잡겠대. 남편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했습니다. 미안함? 당혹감?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텅 빈 눈이었습니다. 서진아. 네.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서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남편이 뭐라고 했죠? 뭐라고요? 지금 우리 집이 어려운 거 알잖아. 부부라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일인데.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이 눈을 피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잔인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요구에는 응할 수 없어요. 그게 저의 대답입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시누이를, 그리고 남편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가겠습니다. 서진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손이 떨렸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답을 갖고 와. 안 그러면 정말 이혼이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봄이 오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 겨울 같았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5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 결국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5년 동안 쌓여온 작은 실망들이 결국 이 순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기가 두려웠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혼. 정말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참아야 할까요? 남편이 정신을 차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시댁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에게는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존재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외할머니에게 전화할까 망설이다가 이번에도 결국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거리를 덮었습니다. 서진은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을 잡아 혼자 밤을 보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레는요? 1년 뒤에는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 변화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서진은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이혼을 결심한 것도 아니었고 외할머니께 도움을 청할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었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걱정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밤새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한마디도 없다니 이게 부부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진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묘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과 남편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피했습니다. 아침에는 시간을 다르게 해서 출근했고 저녁에는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내일 출장이야. 네. 주말에 부모님 댁 가야 해. 알겠어요. 대화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이 상황이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했습니다. 굳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서진은 남편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도 야근은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밤 11시, 12시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술 냄새 없이 말쑥한 차림으로요. 전화 통화도 이상했습니다. 서진이 근처에 있으면 남편은 통화를 끊거나 다른 방으로 가서 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무언가를 속삭이듯 말하는 것이 자주 보였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핸드폰을 서둘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남편이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서재를 잘 쓰지 않았는데 요즘은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신경이 쓰였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 관심 없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남편이 시댁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서진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서진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열려있던 문이 요즘은 늘 닫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책장 하나, 그리고 서류함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서재였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낯선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다가가서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익숙한 주소였습니다. 서진의 친정 땅. 외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왜 남편이 이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뭉치를 더 뒤져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외에도 여러 문서가 있었습니다. 지적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리고 무언가 메모가 적힌 종이. 메모를 읽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지하철 신설역 예정지. 발표 전. 현재 시세 3억. 발표 후 20억 이상 예상.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하철 신설역? 그 땅이 역세권이 된다고요? 서진도 처음 듣는 정보였습니다. 메모 아래에 더 적혀 있었습니다. 내부 정보 확인 완료. 빠르게 진행해야 함. 어머니와 상의 필요. 서진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친정 땅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하철 역세권 정보까지 알아내서요. 시어머니와 상의한다고요?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서진은 서류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정확히 놓았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재를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온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땅을 노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그 땅은 외할머니 명의입니다. 서진에게도 권한이 없습니다. 남편이 대체 어떤 방법을 쓰려는 걸까요? 서진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서류만 봐서는 남편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호기심에 알아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을 지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려나. 내가 만진 걸 알아챌까. 남편이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안에 머물더니 다시 나왔습니다. 표정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먹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먼저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요. 밖에서 먹을까? 서진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며칠 동안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저녁을 같이 먹자니 의심스러웠지만 거절하기도 어색했습니다. 그래요. 둘은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남편이 서진의 의자를 빼주고 메뉴를 골라주었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이었습니다. 서진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었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좀 심했어. 내가 말해볼게. 서진은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서재에서 본 서류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고마워요. 서진은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달리 서진에게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차를 타줄까 물었고 피곤하면 먼저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 다정함이 불편했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서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진짜로 반성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서재에서 본 서류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하철 신설역 20억 어머니와 상의. 그 메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지켜봐야겠다고. 남편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내야겠다고. 지금은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서류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서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재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더 확실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진은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였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꼬리를 드러낼 때까지. 그때 모든 것을 확인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기다려 볼게요. 서진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빛이 어둠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둠이 걷히면 진실도 드러나겠지요. 그날이 오면 자신도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서진도 몰랐습니다. 기회는 며칠 뒤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틀간 지방에 다녀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와요. 응.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남편의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서진은 천천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겉만 보고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였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서류 뭉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문구류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회사 관련 서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 잠겨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왜 이 서랍만 잠겨 있는 걸까요? 숨길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진은 집안을 뒤져 작은 열쇠 꾸러미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여분 열쇠를 모아두는 곳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열쇠 중 하나가 서랍에 맞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서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매도인 란에 서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진. 틀림없이 서진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위임장이었습니다. 서진이 남편 박준혁에게 토지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진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명은 서진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서진의 서명을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서진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음 서류, 또 다음 서류,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인감증명서였습니다. 서진의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조된 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진의 친정 어머니,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니의 인감까지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명의의 서류가 최근 날짜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대체 뭐냐고요? 남편이 서류를 위조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서명을, 서진의 도장을, 심지어 돌아가신 어머니의 도장까지 위조해서 땅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진은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 한 장을 사진 찍었습니다. 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그러다 서류 사이에 끼어 있는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이걸 가져오면 모든 게 해결된다. 담보대출 5억 가능. 회사 살릴 수 있음.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담보대출 5억. 남편은 서진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시댁회사를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서진의 동의도 없이 서류를 위조해서요. 메모 아래에 더 적혀 있었습니다. 발표 전에 처리해야 함. 발표 후에는 서진이 눈치챌 수 있음. 발표. 지하철 신설역 발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발표 전에 땅을 빼앗고 나중에 역세권이 되면 큰 돈을 챙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서진은 모든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잠그고 열쇠를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되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재를 나온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진은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지연. 로스쿨 졸업 후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뜸했지만 이런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이야?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야. 오랜만이야. 어머, 진짜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통화 가능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물론이지. 말해봐. 서진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위조한 것, 친정 땅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한 것, 심지어 돌아가신 어머니의 도장까지 위조한 것. 말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건 심각한 범죄야. 범죄? 응.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해. 그리고 그 서류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면 사기 미수죄도 성립할 수 있어. 서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범죄. 남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형사고발이 가능해? 당연하지.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 서류 사진 찍어뒀다고 했지? 그거 잘 보관해. 절대 지우면 안 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라 보이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서진아. 응.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이혼. 그 단어가 서진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정리되면 다시 연락할게. 응, 서진아. 힘내. 그리고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전화를 끊은 뒤 서진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이 결혼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참고, 견디고,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서류 위조라는 범죄로 돌아온 배신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아직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사라지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뿐이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내야겠어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된 여자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진은 불을 끄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남편이 돌아오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아직은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끝이 보이는 기다림이었으니까요.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다정했습니다. 서진에게 먼저 말을 걸고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서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응했습니다. 속으로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요. 서류 위조를 발견한 이후로 서진은 남편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믿고 싶어서 애써 외면했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거짓말, 눈을 피하는 습관, 그리고 수상한 행동들.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쿠션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핸드폰을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도덕적 고민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이 떴습니다. 비밀번호. 서진은 남편의 생일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 역시 틀렸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쓴웃음이 났습니다. 아내 생일은 안 되고 어머니 생일은 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이랬습니다. 서진은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최근 대화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맨 위에 낯선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유라.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대화창을 눌렀습니다. 메시지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서진은 위로 스크롤하며 대화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행복했어. 나도. 다음 주에 또 보자. 어머님이 우리 응원해 주신다니까 힘이 나. 응, 엄마가 다 정리해 준대. 조금만 기다려.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엄마? 시어머니가 이 관계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응원하고 있다니요. 서진은 계속 스크롤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오빠, 그 사람한테 언제 말해?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어머님이 빨리 정리하라고 하셨잖아. 나 더 이상 숨어서 만나기 싫어. 알아, 유라야. 곧 정리할게. 약속해. 그 사람. 서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서진을 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남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숨긴 폴더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과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레스토랑에서 마주보고 웃는 사진, 어딘가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카페에서 뽀뽀하는 사진. 서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봐야 했습니다. 갤러리를 더 뒤졌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 캡처 화면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남편이 출장 갔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와 호텔에 간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핸드폰 화면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메시지 대화, 사진들, 호텔 예약 내역,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저장했습니다. 그러다 한 대화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뭐래? 이혼 절차 밟으라고 하셨어. 그 집 재산 좀 정리하고 나서 바로 하자고. 진짜? 그럼 우리 진짜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응.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나. 서진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혼을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재산 정리 후에 이혼하라고요. 친정 땅을 빼앗고 나서 버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서류 위조, 땅 담보대출 계획, 그리고 외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공모해서 서진의 재산을 빼앗고 이혼시키고 새 여자와 재혼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서진은 남편의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이 남자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시댁의 구박을 참았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밤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결혼을 지키고 싶어서요. 하지만 남편에게 서진은 뭐였을까요? 재산을 빼앗을 대상, 정리해야 할 짐,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 메모리를 연결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한 모든 캡처 화면을 USB로 옮겼습니다. 서류 위조 사진도 같은 USB에 저장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USB를 빼서 손에 쥐었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 5년 결혼 생활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진의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에서 외할머니 번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서진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거라. 서진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서류 위조 사실, 땅을 빼앗으려 한 계획, 그리고 남편의 외도까지. 말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말이 끝나자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인간들이. 외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의 따뜻한 목소리와는 다른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저 이혼하려고요. 법적으로 싸울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리고 서진아. 네, 할머니. 알았다. 할머니가 직접 나서마.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고맙긴. 우리 서진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꼬? 할머니가 다 갚아줄게. 그 집안 사람들한테.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외할머니가 나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 빌딩 7채를 가진 윤순자 여사. 그 이름 석자의 무게는 서진이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할머니가 사람들 준비시켜 놓을게. 네, 할머니.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은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서진은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이미 들통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을요. 서진은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 바빠질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할머니와 상의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서진은 넓은 정원이 있는 집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 집 대문에는 금색 명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윤순자 부동산. 서진은 꿈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외할머니와 통화한 다음 날 서진은 강남에 있는 외할머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윤순자 부동산. 건물 2층 전체를 사용하는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서진을 보자마자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서진이 고생 많았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할머니의 품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외할머니가 서진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걱정 마라. 할머니가 다 준비해놨어. 외할머니는 서진을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 2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혼 소송과 형사 고발을 맡아줄 변호사들이야. 서진아, 내가 모은 증거 다 보여드려. 서진은 USB를 꺼내 변호사들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들은 서류 위조 사진과 외도 증거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형사 고발과 이혼 소송 모두 승산이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근데 그것만으론 안 돼. 그 집안 사람들 제대로 망신을 줘야 해. 서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망신이요? 외할머니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시댁이라는 곳이 투자자들 모아서 설명회를 연다면서 내 땅을 담보로 돈을 끌어모으려고.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외할머니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계신 걸까요? 할머니, 그걸 어떻게... 외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바닥이 좁아서 투자 설명회 연다고 소문이 돌더라고. 그래서 알아봤지. 내 손녀 땅을 담보로 사기치려 한다는 거 다 알아. 외할머니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그 설명회 자리에 할머니가 직접 갈 거야.
거기서 다 끝내자. 서진은 외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외할머니의 눈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같이 가요. 며칠 뒤 시댁회사의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자리였습니다. 서진은 설명회장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이상하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외할머니였습니다. 서진아, 할머니 도착했다. 들어간다. 네, 할머니. 서진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호텔로 향했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수십 명의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단상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줄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투자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곧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저희 며느리 친정에서 역세권 예정 부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땅을 담보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역세권이라는 말에 관심을 보이는 눈빛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곧 담보 설정이 완료됩니다. 저희를 믿고 투자해 주시면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외할머니가 들어섰습니다.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 당당한 걸음걸이, 뒤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띠며 다가갔습니다. 어머, 할머님,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외할머니가 시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소가 어색하게 굳었습니다. 연락? 내가 왜 당신한테 연락을 해야 하지?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투자자들이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어떻게 오신 거죠? 외할머니가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시나 본데 소개해 드릴까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저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설마 윤순자 여사님 아니야? 강남 빌딩 7채 가진 그분? 외할머니가 투자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윤순자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담보로 잡겠다는 땅, 그 땅 주인이 제 손녀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남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제 손녀 사위인데요. 제 손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땅을 담보로 잡겠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더군요. 투자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시댁 가족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서류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 손녀 명의의 토지 매매 계약서입니다. 위조된 겁니다. 제 손녀는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투자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서류 위조라고? 사기 아니야, 이거? 외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담보로 잡겠다는 땅은 제 손녀 소유인데 손녀는 담보 설정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해? 위조된 계약서가 여기 있는데 뭘 설명하시겠다는 거죠? 이미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발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형사 고발이라는 말에 투자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도요. 투자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텅 비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외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남의 집안 행사에 와서 난리예요? 외할머니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남의 집안? 내 손녀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게 당신네 집안 아니었나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외할머니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아들 외도 알면서 묵인했다면서요? 오히려 이혼을 부추겼다고 하던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뒤쪽에서 서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서진을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아.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옆을 지나쳐 외할머니 곁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진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시댁을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서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망신이요? 저는 제 재산을 지킨 것뿐이에요. 망신을 자초한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댁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법정에서 뵙죠. 외할머니와 서진이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서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잘했어, 서진아. 이제 다 끝났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고맙긴. 할머니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외할머니가 서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진은 외할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투자 설명회가 엉망이 된 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진은 변호사들과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남편을 사문서 위조죄와 사기 미수죄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외도 상대인 김유라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승소는 문제 없을 겁니다. 위자료도 상당히 받을 수 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시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 회사는 투자 유치 실패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거래처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느리 재산을 빼앗으려다 들통난 집안이라고요. 형사 고발 소식에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서류 위조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전무라는 직함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이 외할머니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직원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만나시겠어요? 서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약속 잡은 사람이 없었는데요. 누구신데요? 직원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래요.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여기까지 찾아왔다니. 잠시 망설이다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얼마 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었습니다.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평범한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진 앞에 섰습니다. 잠시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서진아.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제발 고소 취하해줘. 준혁이가 감옥에 갈 수도 있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준혁이를 잘못 가르쳤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서진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결혼식 날 처음 만났을 때의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친정이 변변치 않다며라고 했었죠. 그리고 5년 동안 끊임없이 구박했습니다. 친정이 가난하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시집와서 한 게 뭐냐고. 그런 사람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한테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친정에서 돈 못 가져오면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이혼이요.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진심이 아니었어.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셨다고요? 그럼 제 서류를 위조한 것도 진심이 아니었나요? 제 돌아가신 어머니 도장까지 위조한 것도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몰래 아들 외도를 알면서 묵인한 것도요? 오히려 이혼을 부추긴 것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년이에요, 어머님. 5년 동안 저는 이 결혼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시댁 행사 때마다 혼자 상 차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온갖 구박을 참았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근데 돌아온 게 뭐예요? 서류 위조, 재산 탈취 시도, 남편의 외도. 그게 저한테 돌아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고소 취하는 못해요. 이건 제 권리이기 전에 정의의 문제예요.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해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아, 제발. 서진은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가세요, 어머님.
앞으로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서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서진 측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위조된 서류, 외도 증거, 메시지 캡처, 호텔 예약 내역. 모든 것이 서진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반박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남편은 사문서 위조죄와 사기 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정가자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혼 재판 결과도 서진의 완승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유책을 인정하고 서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서진은 상당한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도 상대 김유라에게도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서진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서진은 법원 앞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외할머니가 옆에 서서 서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다 끝났어, 서진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법적 싸움이 모두 끝났습니다. 후련했습니다. 동시에 허무했습니다. 할머니, 저 5년 동안 뭐 한 걸까요? 외할머니가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생했지. 우리 서진이 많이 힘들었지.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을 믿었어요. 언젠가는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끝까지 아니었어요. 외할머니가 서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 믿고 싶으면 믿게 되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서진은 외할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함, 배신감, 허무함. 모든 감정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시댁회사가 부도 처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투자 유치 실패, 거래처 이탈, 사기 혐의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서진은 그 소식을 듣고도 감정이 없었습니다.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 어느 저녁 서진은 혼자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서진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거렸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아깝기도 했고 의미 있기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자신을 지키는 법, 그리고 언제 떠나야 하는지를. 서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윤서진 자신으로서의 인생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외할머니였습니다. 서진아, 내일 시간 있니? 할머니가 할 얘기가 있어. 서진은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왠지 좋은 일일 것 같았습니다.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밝았으니까요. 서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진은 외할머니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실려 날아다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이제 더 이상 박준혁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외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 주었습니다. 왔구나, 서진아. 어서 와. 서진은 외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얘기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외할머니가 서진의 손을 잡고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아,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라. 서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외할머니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윤순자 부동산 이사 임명장이야. 내 자리다.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는 더 나중에 주려고 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서진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자리에서 능력을 펼쳐야지.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저 아직 준비가. 외할머니가 서진의 말을 잘랐습니다. 준비는 무슨, 너 5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아남았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사람 심리 파악하고 상황 판단하고 감정 조절하고 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능력이야. 서진은 웃음이 났습니다. 외할머니다운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외할머니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아. 언제까지 이 회사를 이끌 수 있겠어. 내가 이어받아야지. 내 피부치 중에 너밖에 없잖아.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울긴 왜 울어? 기쁜 일인데. 서진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할머니. 열심히 할게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외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서진이. 할머니는 믿어. 그날부터 서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순자 부동산 이사. 서진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외할머니 말대로 5년간의 시집살이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 법, 어려운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법, 불합리함 앞에서 단호하게 선을 긋는 법. 모두 시댁에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 서진을 경계했습니다. 회장님 손녀라고 낙하산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사님, 생각보다 일을 잘 아시네요.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서진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칭찬보다 더 기뻤던 것은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진이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직원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사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만나시겠어요? 누구신데요? 직원이 머뭇거렸습니다. 전 남편 되시는 분이래요.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혁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얼마 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척해졌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빳빳하던 양복 대신 평범한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서진 앞에 섰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서진은 표정 변화 없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엄마 말에 휘둘렸고 욕심에 눈이 멀었어. 정말 미안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응. 내가 다시 잘할게. 이번에는 정말 너만 보고 살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말에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늦었어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늦었다고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진아, 제발.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회사도 잃고 가족도 다 떠나고 너밖에 없어. 서진은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다시 온 거예요? 다른 데 갈 곳이 없으니까? 준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언젠가는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당신은 끝까지 제 편이 아니었죠. 서진이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편이에요.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어요. 준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가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준혁이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진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이니?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다. 서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강태준, 한성건설 회장, 이혼 후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린 사람,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 서진아, 아버지야, 너 만나고 싶다. 서진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원망, 서운함, 그리고 어딘가에 남아있는 그리움. 왜요? 그냥 보고 싶어서. 내가 힘든 일 겪었다는 소식 들었어.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래, 서진아. 기다릴게. 연락해라. 전화를 끊고 서진은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친아버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정장,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예전의 수수한 며느리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당당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새로 만든 명함이었습니다. 윤순자 부동산 윤서진 이사. 서진은 명함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윤서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서진은 걸음을 옮기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5년의 아픔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이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는 서진의 뒷모습 위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실려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새 출발을 축하하는 것처럼요. 서진은 밝은 표정으로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았습니다. 그곳에 자신의 미래가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실화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